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의 달콤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갑자기 수진은 시선을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돌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쉿, 조용히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섬세한 코끝으로 내 살결을 스쳤습니다. 저는 방금 절망의 나락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천국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의 매혹적인 기술 앞에서 나는 불과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그녀의 품 안에서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 본능의 깊이를 섬세하게 하나씩 탐구하는 이야기. 혼자서 곱씹어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4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의 병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지듯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당한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억울함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루하루 음식을 넘기기조차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믿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픔은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핏줄의 힘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활기찬 5살 손주가 이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 내외는 제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의 예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커다란 홈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저의 소중한 취미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함께 영화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요를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모두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와 저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올 때마다 최소 하룻밤은 묵고 갑니다. 제게는 무척이나 고마운 가족입니다. 결혼해서 먼 바다 건너에 사는 딸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딸의 얼굴을 본 지도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들 가족이 찾아올 때의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5살 난 손자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즐거움도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챙겨주는 술을 마시며 갖는 따뜻한 모임입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제가 이 귀한 전통주를 가져왔어요. 늘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다. 저녁 식사 후에 며느리가 술상을 차렸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도란도란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다. 밝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볼 때마다 참 예쁘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다. 내게 참 잘해주는 며느리이기에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낀다. 그녀는 나처럼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8시가 되자 손주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거리 운전에 피곤했던 아들도 잠이 들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다. 아들은 다정하게 손주를 안아들고 2층의 넓은 방으로 올라갔다. 한참 동안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지훈이 아빠가 옆에서 같이 잠이 들었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사랑스러운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 마음의 치유가 되는 듯했다. 술을 다 마신 뒤 우리는 서로의 공통된 취미인 영화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며 다큐멘터리에 몰입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화가 상영되던 중 갑자기 주위에 예기치 못한 정적이 흘렀다. 옆을 돌아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기대잠이 들어 있었다. 잠든 그녀의 무방비한 모습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했다.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라고 스스로를 꾸짖으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히 솟구쳤다. 정적을 깨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네요.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나갔다. 홀로 남겨진 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며느리 수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저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하던 며느리가 내게 한 명의 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저녁이 다가오자 내 마음은 기대로 두근거렸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함께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온기와 웃음을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는 또다시 즐거운 술자리에 빠져들었다. 하루 종일 노느라 지쳤던 손주는 금세 잠이 들었다. 아들은 손주를 안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나와 며느리는 다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는 무슨 영화를 볼까요? 며느리가 물었다. 얘야, 가슴 저미는 비극적인 멜로 로맨스는 어떻겠니? 네, 저도 그런 게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이랑 저는 정말 마음이 잘 통하나 봐요. 수지는 뒷정리를 하며 작게 웃었다. 우리는 캔맥주를 손에 들고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에 몰두했다. 한참 몰입하고 나니 어제처럼 다시 정적이 흘렀다. 옆을 돌아보니 며느리는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댄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또다시 그녀 몸의 매혹적인 윤곽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골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치마 틈새로 새하얀 허벅지가 엿보였다. 숨이 멎을 듯했고 고통에 가까울 정도로 차올랐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날것의 본능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내 시선은 완전히 사로잡혔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은 그 하얀 허벅지로 향했다. 이성적인 생각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그 짧고 더섭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내 손이 그녀의 허벅지에 닿자 짜릿한 쾌감의 파도가 온몸을 휩쓸었다. 바로 그 순간 2층의 나무 계단에서 소리가 울렸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아무래도 당신 아내가 피곤한가 보군요. 어서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쉬게 해라. 아들은 며느리를 안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나는 욕망이란 시간이 흐르면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갑자기 내게 가한 맹렬한 공격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고뇌에 몸부림쳤고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렸다. 내 나이에도 다스릴 수 없는 본능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나를 감쌌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들 것 같았다. 연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깊은 당혹감이 나를 휩쌌다. 며느리의 방문을 기다리는 당황스러운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린 지친 아버지. 약 20일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그이가 이번 달에 해외 출장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며 세상이 무의미해졌다. 그 한 달 내내 나는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놀랍게도 나는 그녀의 하얀 허벅지를 떠올리며 혼자 있는 시간에서 이상한 위안을 발견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긴 듯했다. 그렇게 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버텼다. 마침내 화요일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조금 늦게 도착할게요. 아, 괜찮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나지막이 음악처럼 킥킥 웃었습니다. 금요일 밤늦게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술을 위해 와인과 과일로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있는 영화 볼 거예요. 당신은 지훈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무슨 영화 볼까요? 수진이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스스럼 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드라마 로맨스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 아버님, 이거 좀 민망한 영화 아니에요? 수진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순수한 멜로드라마야. 나는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우리의 관심은 점차 영화로 옮겨갔습니다. 순간 그녀 쪽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섬세하게 드리워진 치마 사이로 그녀의 새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브이넥으로 강조된 그녀의 우아하고 곡선적인 실루엣이 내 시선을 저항할 수 없이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TV 볼륨을 아주 살짝 높였습니다. 수건 하나를 들고 나는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며 수진에게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나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에서 감미롭고 과일 같은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짜릿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정신을 잃을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나의 중심은 너무나 딱딱해져서 고통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기대감 속에 휴지 몇 장을 챙기고는 조심스럽게 바지를 내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갈망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늘 혼자서 해오던 그 익숙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수진이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고도 없이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며느리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너무나 혼미해서 바지를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가식은 무너져 내렸고 내 생각은 텅 빈 채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진 역시 완전히 경악한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상태로 몇 분이 흘렀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황급히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나는 감정이 북받쳐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감정이 너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상황을 깨닫는 순간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변태 같은 늙은이, 타락한 시아버지,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나는 마치 피난처를 찾는 쥐처럼 아주 작은 숨을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 그렇게 쌓이셨어요? 어휴, 우리 아버님, 흠결 없는 성인군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아버님도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며느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대신 앞으로는 제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바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제 말을 정말로 잘 들으시겠다고요? 방금 지옥의 나락에서 빠져나온 나는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물론이고 말고.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수지는 갑자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요.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그녀의 온기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나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국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의 능숙한 기술 앞에서 나는 불과 몇 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기치 못한 강렬함에 휩싸여 그녀의 입안에 나를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요. 벌점 10점 추가해요. 미안합니다.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저는 제 목표를 추구하며 죽음까지도 각오한 채 맹렬한 절박함과 끈질긴 집요함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부인줌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산돌 부윤의 돌진이를 악문 채 끊임없이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환희에 가득 찬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상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불안감 때문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에 휩싸여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느긋한 아침 식사 후에 우리는 서울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며 제 귀에 다가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정말 대단했어.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올게요. 집 근처 아늑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 넷빠님, 어머, 우리 산돌 너무 귀엽네요. 오꾸. 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며느리 수진이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때까지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하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은 살만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